자, 이건 이제 3차원 작업할 때 아까처럼 이제 왜 하는지 여러분들 이유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부드러운 처리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 부드러운 처리는 방금은 이제 원호 형태나 직선 형태로 했는데, 처리하다 보면 이제 좀 각지거나 어떤 면이 부드럽지 못한 면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이제 부드럽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어떤 부드러운 개념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요. 얘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스무스는 이렇게 이제 그 계산하다 보면 꺼끌꺼끌하게 튀어나오고 각져 있는데, 이거를 부드럽게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처리를 해서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필요없는 공차 범위 내에서 그것들을 거르기를 해서 툴패스를 좀 더 점 데이터 좀 줄여주면서도 부드럽게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가공했을 때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부드러운 거르기를 하지 않은 형태에서 면이 좀 부드럽지 않은데, 이거를 부드럽게 처리하면 좀 더 부드럽게 처리가 된다. 자, 그 대신에 이제 스무스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공차가 또 세분화가 됩니다. 여기에다가도 25%, 25 여기를 50% 주고, 여기를 25% 주면 50에 여기 이제 거리기에 50% 총 합쳐서, 그럼 얘가 이제 1000분의 5가 되는 거죠. 얘는 100분의 1, 얘는 1000분의 5. 계속해서 이 공차 값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조금 더 버벅거릴 수는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경로가 부드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풀패스 블럭이라는 것들이 이제 좀 길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고정된 선분 길이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분 길이를 통일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가공 경로를 따라서 임의의 점을 조절하겠다. 이제 기존의 경로를 생성하다 보면 포인트가 있는 위치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조절을 해서 경로를 이제 새로 생성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점의 수를 최소화하겠다. 점의 수를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블록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선분 요소로 원호를 미리 조절하겠다. 뭐 다 같은 말로 어떤 이제 그 부드럽게 처리하겠다, 그런 의미인데요. 일단 얘네들을 뭐 체크하지 않아도 기본값으로만 해놓고 그냥 하셔도 될 것 같고, 점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좀 줄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가공 경로 따라서 임의의 점을 조절하겠다.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선분 요소로 원호를 미리 조절하겠다, 뭐 이런 내용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기는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아크, 라인 세그먼트, 이제 점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부드럽게 좀 처리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니멈 넘버, 이거는 이제 그 포인트를 좀 줄이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포인트를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왼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시프트 포인트 해서 정렬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좀 부드럽게 점 위치를 좀 수정을 해서 만들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주면 좀 더 데이터가 원활하게 부드럽게 나온다. 양쪽으로 가장 효과적인 공차값을 사용해서 조절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실제로에는 100분의 2라고 하는 공차를 줬지만 내부적으로는 1000분의 5까지 공차값이 세밀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많이 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 공차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삭 같은 경우는 굳이 이 거리기를 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왜냐면 공차값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삭 같은 경우는 이제 점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니까 막 1000분의 1까지 주고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점 데이터 상당히 크거든요. 그럴 때는 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대 Z 절삭 간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황삭 작업을 할 때는 살이 많기 때문에 깊이 가공을 하거든요. 깊이 가공을 했을 때 한 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는 좀 무리가 가니까 나눠서 작업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깊이 가공을 체크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Alt 1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사각으로 얘를 들었는데요. 얘를 지우고 경로를 지우고 이 부분도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황삭을 해보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공면 황삭에서 평행 가공을 체크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대상 드라이브 공면이 튀어나온 형태냐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냐, 뭐 그냥 둘 다
포함된다 그러면 미지정으로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드라이브 대상 공면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른 다음에 그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구 선택하고 여유값, 황삭이니까 0.5 여유를 주겠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 공차값은 0.1로 할게요. 0.1로 해도 되는 게 여기가 0.5기 때문에 0.5 여유를 줬기 때문에 0.1 오차가 난다고 그래서 모델 형성이 과제사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일단 왕복으로 체크하고 다중 Z축, 이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하겠고요.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스택 간격은 한 이 정도 하겠다 체크하시고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황삭이기 때문에 정삭은 그냥 따라가는 거지만 황삭은 깊이 가공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한 번에 작업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허용 그 절입량 범위 내에서 절입을 하면서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유값을 주고 다 걷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정삭으로 쭉 아까처럼 경로를 생성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정삭을 하기 전에 꼭 그 황삭 작업을 해서 소재를 내야 되겠죠. 재료 설정이 지금 얘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를 모의 가공해보면 확실하게 구분이 될 텐데, 와이어프레임 지오메트리 라인 위즈 should be between 1 and 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얘를 플레이를 해보시면 깊이 가공을 하는 거죠. 한 번에 치기는 무리가 가니까 조금씩 제거해서 원래 정삭 그 형상에서 여유값 0.5라는 그 여유값을 남기고 작업을 한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정삭 작업하면 되죠.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 그냥 했을 때는 코너 부위에서 살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리는 가겠죠. 그런 데서는 이제 또 필요하니까 중삭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깊이 가공을 할 수 있다. 투패스를 보게 하면 정면 보기 했을 때 이렇게 깊이 가공을 해야만이 이게 황삭이다.